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저는 펩트론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막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찍고 있는데 사실상 영상을 찍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풀어드릴 내용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의 분석을 매일같이 해드렸고 사실 매일매일 달라지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막 이슈 사건이 많아가지고 풀어드릴 내용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오늘같이 막 5% 떨어지고 거래량도 좀 실린 것 같고 막 종토방에 이제 이상한 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눈에 띄는 종토방 글이 있어요. 알테오젠과 비교하면 10 고평가임. 그리고 뭐 오일선 깨지면 나와야 됨. HLB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 한다더라. 뭐 육개장 먹으러 왔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이런 글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저분들은 그냥 여기서 나가시면 되는데 괜히 또 수익이 났을 때 여러분들만 수익이 날까 봐 같이 이제 좀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고 사실 저는 저렇게 이상한 안틱을 쓰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 그냥 안 좋은 종목이면 관심을 안 가지면 되지 않나? 그만큼 뭐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슈 볼게요. 자, 노보홀딩스가 165억 달러 규모의 카탈런트 인수로 FTC의 승인을 획득을 했다. 이 이슈가 나왔는데 누군가는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빠졌다라고도 하고 지금 누군가는 이게 오히려 잘 된 거다 하고 있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후자예요. 오히려 카탈란트 인수가 거의 뭐 사실상 확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큰일인 마냥 뭐 떠들어대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릴리한테는 조금 쫄리는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릴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펩트론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목표가 42만 9천 원에는 이런 부분이 안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딱 한 가지 노보노하고 아센디스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 펩트론은 어땠어? 노보노를 까고 릴리랑 했을 때는 얘가 제시한 것보다는 릴리의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을 했겠죠. 자, 근데 노보노도 얘한테 제시한 것보다 얘한테는 더 많이 제시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아센디스의 이제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얘네 로열티 기준, 마일스톤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 펩트론의 시초 10조 정도가 기대가 되고 이 금액이 42만 9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게 보수적인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릴리는 노보노보다 좋은 조건이니까 이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플러스 이 공장에서 만드는 이 생산 마진 플러스 복붙 공장에 대한 로얄티 플러스 우리 또 뭐기 대할 수가 있어요? 약물들에 대한 부분 플러스 여기다가 루프원에다가 뭐 파킨슨 아직 안 넣은 거 지금 천지백가래요. 이런 거 넣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뭐 지금 비교 대상이 알테오젠이지만 알테오젠이 아니라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 지금 카탈란트를 인수를 해서 며칠 안으로 계약이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릴리한테는 왜 쫄리고 펩트론한테는 왜 호재냐면요. 자, 우리 항상 이제 위고비도 그렇고 옛날에 당뇨병 치료제도 그렇고 뭐가 문제였어요? 아, 약 너무 좋은데 만드는 거에 비해서 많이 팔려. 이러다 보니까 이 물량 감당이 어려웠어요. 얘네가 이거 쉽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CDMO 공장을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 노보노는 카탈란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16조 원을 들여서 얘네를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릴리는 아니에요. CDMO 기업을 계속해서 여기 저기에다가 뿌려놓으려고 하고 있어. 이게 각각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얘네는 한 군데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관리도 굉장히 쉽겠죠. 한 군데만 관리를 하면 되니까.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이거를 얘네가 한 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중국, 한국 다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한 군데서 뽑으니까 배송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얘네 변성 우려감도 굉장히 심한 이런 저온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군데가 망가졌을 때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릴리같이 이렇게 좀 퍼트려서 지어놓으면 어때요? 각 나라에 좀 빠르고 원활하게 좀 이제 할 수가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관리가 어렵겠죠. 그렇죠? 여기는 한 군데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얘네들은 뭐 한국도 가봐야 되고 미국도 가봐야 되고 유럽도 가봐야 되고 여기 애들이 무조건 이거를 뽑아낼 수 있는 한마디로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자, 그 대신에 장점도 너무 명확하죠. 한 군데가 빡살라도 나머지에는 뭐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송비, 이 변성 우려감도 줄일 수가 있고
빨리 갔다가 빨리 팔 수 있는 것도 명확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릴리는 이 방식, 노보노는 이 방식을 택했는데 릴리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공장으로 SK팜테코하고 지금 펩트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쵸? 얘네가 2026년에 이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한테 빨리 만들어 가지고 뭘 지어야 돼? 똑같은 공장을 얘네를 표본을 따라서 지어야 돼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똑같이 팔 수가 있어요. 빨리. 그쵸? 이 물량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트론 입장에선 그럼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야, 니네가 기술 이전도 안 해주는데 내가 뭐 급할 게 뭐 있어. 빨리 우리 초음파 분무건조 기술 이걸로 라면 끓이는 법 알고 싶으면은 이걸로 똑같이 라면 공장 찍어내고 싶으면은 돈 계약하고 니네가 이 공장 똑같이 복붙해서 지어라. 그럼 대신에 나는 로열티 받고 똑같이 니네가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릴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친 듯이 생산 공장의 CDM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시아권 물량, 유럽권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생산 기지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 전략적 생산 기지가 어디가 된다? 첫 번째, SK팜테코와 펩트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을 기준이긴 하지만 250조에서 300조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생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릴리하고 노보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 명확한 힌트가 나왔잖아. SK팜테코가 지금 비만 원재료를 2조 수주를 했는데 이거를 받아서 누구랑 할 거냐고 도대체. 이거를 한국에다가 굳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낸다?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 SK팜테코 미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지었다는 건 한국에 있는 기업과 하는 건데 한국에 누구밖에 없어. 펩트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본계약이 이제 그냥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일라일리 본사에서 채용 공고까지 나왔고 SK팜테코, 펩트론에서 관련 업무를 지금 같이 업무를 할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상 준비, 기술 이전, 판매, 연구 등 이런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슈에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실사 나왔던 릴리 연구원조차도 우리 초기 약물 방출 곡선 이 부작용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곡선을 보고도 뷰티풀 감탄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최호일이 말해줬잖아. 우리 최호일 대표가 말해줬잖아요. 기술 이전 본 계약은 이 생산 재현성만 확인이 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생산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끼리 지금 노보나하고 릴리아가 불을 붙여놓는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릴리가 더 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급한 건 펩트론이 아니야. 릴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월 1회 제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얘네는 하루빨리라도 나올 수밖에 없어. 말 그대로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이기 때문에 약의 단가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릴리하고 노보노가 서로 이제 한 달, 두 달 이 차이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자, 릴리가 이제 뭐 72주 맞았을 때 체중의 약 30%를 감량해주는 한 달짜리 약이 나왔다. 주사가 나왔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얘 처음 나온 걸 맞을 수밖에 없어요. 29.9% 빠지는데 얘도 한 달 뒤에 출시가 된대. 누구 거 맞을래요? 릴리 거 맞아요. 그쵸? 릴리 거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반대로 자, 노보노에서 29.9%를 빼주는 약이 바로 나왔는데 한 3달 뒤에 릴리가 30%로 빼주는 이 약이 나오는데 굳이 3달 기다리려고 할까? 안 해요. 그래서 둘 다 내가 먼저 할 거야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릴리는 투동출이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더 급해요 지금. 근데 이 엄청나게 막중한 이 계약건이 나오는 시기를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점을 고려했을 때 특히나 이 노보노 때문에라도 우리 정말 늦어도 6월 안에 뜬다고 했고 예상 시기는 12월에서 늦어도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확률이 높은 시기. 그쵸? 근데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면 어때요?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르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10만 원 밑으로 잘 안 눌려. 근데 이제 브리핑을 이제 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따봉 거꾸로진 거 이제 우 하는 거 이제 좀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심리도 나는 궁금해. 이거를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누르시는 건가 아니면은 제 브리핑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고점에 물려있다고 해서 지금 이거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라면요. 뭐 어쩔 수 없죠. 본인 평단이 높은 건데. 근데 만약에 내려가라고는 의미에서 하시신 거라면은 저도 기분이 좀 좋게 따봉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은 99.9%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한국의 바이오가 매출을 좀 경험하지 못한 매출을 찍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호일이 말을 해줬는데 이것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목표를 알테오젠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급으로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은 여기 보이죠? 70조 가까이 됩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5조 내려와서 많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뭐 펩트론도 지금 이제 2조 3천억인데 70조 가려면은 적어도 35배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일단 본계약으로 우리 첫 번째 목표가 42만 9천 원 여기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냥 끌고 가는 사람하고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 제대로 하는 사람하고 수익률 뭐 별거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하시지만 계산했을 때 2배 이상 나왔죠. 샀다 팔았다 한 사람이랑 그냥 여기서 쭉 들고 간 사람이랑.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추가하면서 타점 그리고 절반에 이제 좀 평강가 낮추기 작업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계속해서 브리핑 받고 싶다. 그리고 브리핑방 입장하고 싶다. 또는 문자로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345-7739번으로 여러분들 뭐 펩트론 플러스 문자 플러스 평단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사실 제가 힘이 안 나요. 이렇게 좀 따봉 뒤집어진 것도 막 보내시고 브리핑을 막 썼을 때 반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죠. 사실 171명이나 계신데 이거 눌러주시는 분들은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브리핑 방에도 약간 회의감이 듭니다. 물론 저에게 매일같이 댓글 달아주시고 매일같이 이제 따봉 눌러주시는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너무 감사하지만 나머지 분들도 한 번씩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좀 보고 싶다면은 조금 한 번씩 응원의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한 번도 문자를 보내주신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차티스트 화이팅 꼭 하나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한번 총정리 영상으로 이거 하나로 펩트론 타임라인 정리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질까봐 겁이 나서 제가 시작을 못했는데 일단 자료로는 좀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고,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2개의 영상으로 좀 나눠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브리핑방도 반응이 너무 없으면 그냥 이렇게까지 열심히 운영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방, 소통방, 영상 좀 꾸준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응원 문자 꼭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도 여러분들께 딱 맞는 브리핑, 오마카세 같은 브리핑, 마법 같은 브리핑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뒤이어서 스펙주에 대한 얘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이 교육 영상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금 손실이 없는 종목. 지금같이 막 그지 같은 시장에 좀 어디 놔두면 은행보다 많이 받으면서 안전한 종목 없나?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 손실이 없는 종목, 최악의 경우라도 원금은 당연히 건지고 은행금리 수준으로 끝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 터지면 대신에 대여섯 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펙주라는 거예요. 스펙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 지나가다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뭔가 이름도 생소하고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뭔가 투자하기는 좀 꺼려진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스펙주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 2, 3번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다릴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단타가 체질이야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정말 운이 나쁘면 3년을 기다려서 은행금리만 먹고 나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기다렸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은행 이자라도 먹고 나오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 근데 나는 3년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3년 기다렸는데 은행 이자 열받아 못 해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스펙주가 뭔지만 알아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일단은 이 스펙주가 뭐냐면 우리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막 신한 제 몇 호 스펙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 SPAC 스펙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게 뭐 주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트가 생긴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스페셜 퍼포스 애퀴지션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얘네가 뭔가 사업을 해서 팔아먹고 매출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페셜한 목적이 있는 애들이에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인수합병을 할 생각으로 설립이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게 뭐냐? 얘네는 뭐 매출이 없겠죠. 실적도 없고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우리 지금 상장을 한 페이퍼 컴퍼니예요. 뭔가 이제 뭐 회사에 뭐 이런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거나 매출이 찍히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상장한 이유는 뭐야?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주식에다가 상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모아? 말 그대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였잖아. 이거를 자금을 모아서 나중에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쓰게 이 자금을 은행에다가 싹 다 한 90%에서 95%를 박아두고 오로지 인수합병 목적으로 상장을 시키고 이 상장을 한 다음부터 인수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스펙 주식이 먼저 상장을 한 이후에 이제 돈을 먼저 모아놓은 거죠. 돈을 먼저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이 비상장 회사 중에 좀 우량하고 가치가 있는 회사를 발굴을 해서 이 스펙주가 얘네가 우리 얘네랑 같이 흡수합병하겠습니다. 이래서 코스닥 또는 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가 상장을 하고 나서 흡수합병을 하거나 해서 인수합병에 성공을 하면은 투자 차익을 배분을 하고요. 우리 당연히 일반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갑니다. 자, 이게 그래서 2008년대 금융위기가 이제 좀 오고 나서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스펙의 이름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이 증권사 있죠. 뭐 SK, 뭐 하나, 교보, 키움, 뭐 한국투자증권, 뭐 교보 미래에셋 이런 애들을 앞에다가 붙이고 나서 뒤에 회차를 더해줘서 제 몇 호 스펙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상장을 하는 걸까? 자, 우리가 대학에 입학할 때 수능 보는 애들도 있고 수시 보는 애들도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주식이 상장하는 방법도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펙주 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스펙주는요. 상장을 할 때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상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기업이 증권사를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심사를 받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뭐 청약 공모가를 선정해가지고 청약을 한 다음에 상장이 되는데 이 과정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애초에 심사 받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청약하는 것도 겁나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스펙은 어때? 일단은 IPO 공모를 통해서 자, 우리 스펙주 자금 구합니다 해서 상장을 얘네 먼저 시켜. 뭔가 막 이렇게 돈만 모으면은 심사 받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꽤 괜찮은 비상장 회사. 우리 돈은 준비됐어. 같이 상장할래? 인수합병 해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 완료. 훨씬 더 간단해요. 대신에 어떠한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 무조건 이 너네랑 상장할 이 비상장 기업을 3년 안에 찾아야 된다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기도 한 거예요. 몇 년? 최대 3년. 정말 길게 기다려도 최대 3년이고 이미 상장이 된 애들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은 뭐 3년인데 그럴 수가 있잖아. 얘네가 만약에 합병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3년 안에 비상장 기업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요. 관리 종목.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3년이 꽉 채워졌을 때는 상장 폐지가 되게 돼요. 그럼 상장 폐지면 이제 게임 끝 아니야? 원금 손실 아니야? 아니에요. 다행히도 스펙이 이제 얘네는 자금을 상장을 할 때 은행 예탁금으로 이제 건드릴 수 없는 돈으로 100%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도 은행에 보관해놓고 이자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정말 상장을 실패시키고 이게 관리 종목에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를 밟게 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이 공모가 플러스 2,000원 플러스 이자를 돌려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가격이 2,000원, 2,000원대에 다 있어요. 1,980원짜리도 있는데 죄다 2,000원에 있는 이유가 뭐야? 공모가가 2,000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망해도 2,000원에서만 내가 사두면 2,000원 플러스 이자는 건지고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3년 안에
쇼부가 난다. 내가 은행 금리만 받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누구누구랑 막 상장을 한다더라, 합병을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 그냥 7, 8천 원 가요. 이 대상자가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기업일 때. 그래서 21년도 당시에 뭐 스펙주가 뭐 8천 원, 만 원 가는 게 막 허다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여기서의 기대감만으로 이제 오른 수익 때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진짜로 합병을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단점이 뭐야? 실패했을 때, 상장 폐지가 됐을 때 내가 지금 3년 동안 이 돈을 썩혀뒀는데 이거 그냥 이제 은행 금리만 먹고 나오는 게 거의 뭐 약간 뭐 기회비용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상 시중금리보다 약간은 낮아요. 우리가 뭐 혜택 찾아보고 우대금리 받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금리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야? 시총이 낮아요. 시총이 162억이에요. 자, 물론 2,000원 이하에서 사면은 지금 1,974원이니까 이런 애들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원금 손실에 대한 이제 걱정은 없겠지만 나중에 이걸 누군가가 막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누군가가 막 팔려고 할 때 호가창이 너무나도 휙휙휙휙 변해요. 왜? 시총이 낮으니까 조금만 누가 돈을 들이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2,100원에 좀 매도를 하려고 걸어놨는데 잠깐 지켰다가 정말 순식간에 뭐 1,980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호가에 안 걸려 있으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관심 갖는 사람이 매일같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1973원에 60주 걸려 있어. 근데 나는 1973원에 500주를 팔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호가에 걸어주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자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면은 이거 매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 주식 사듯이 사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미래에서 비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27호 스펙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은 주문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계좌번호는 가리고 여기 보면은 매수에다가 검색하고 똑같이 우리 주식 주문하듯이 주문 넣고 여러분들이 체결하시면 됩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00원에 한 번 사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분들이 2,000원에 샀는데 나 2,045원에 팔고 싶어. 걸어두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티스트님이 추천하는 이 방법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진짜 3년을 꼬박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얘네들도 시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 2,000원 밑으로 잘 안 오는데 지금 1,974원 이렇게 깔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좀 가격이 쌀 때 사놨다가 기다려 볼만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카더라 소문이 나올 때 얘네 누구랑 합병을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왔을 때 합병이 임박했을 때 기대감이 커질 때 이럴 때 합병 직전에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도 봐봐.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 3,100원까지 갔잖아. 2,000원 밑으로 산 사람들 1,859원에 주우신 분들은 꼭 3년을 안 기다려도 지금 뭐 거의 약간 1년 좀 넘었죠? 1년, 2년 가까운 시간 기다려서 더블을 먹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모가 2,000원 싹 다 동일해요. 모든 스펙주는 2,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 밑에 있거나 아니면은 얘가 2,030원, 2,010원 이 가격에 있으면 해볼만 하다. 자 그러면 스펙주를 고르는 것도 꿀팁이 있나요? 있어요. 얘네가 이제 주관사가 다 다르잖아. 얘는 SK고 얘는 한국이고 미래에셋, KB, IBK, 하나, 교보, 키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얘네들이 흥행 수익률이 각자 싹 다 달라요. 흥행 수익률이. 어떤 주관사는 10개를 상장시키면 8개를 상장 폐지시키지 않고 상장을 시키는 반면에 어떤 데는 10개를 스펙주를 모으면은 3, 4개밖에 못해. 고르는 종목도 죄다 똥손이라서 이 기대감도 잘 안 올라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꿀팁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추천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엔캠 정리하고 추천주 이제 드린다고 했죠. 아직까지 제 눈에 이제 100% 차는 기업은 솔직히 말하면은 없어요. 조금씩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추천을 드릴 때 따로 영상을 좀 찍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사실 이 내용은 정말로 이제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풀려고 하다가 이제 문자에 저를 좀 긁는 문자가 왔어요. 뭐 이런 종목이 어딨냐. 사기치지 말아라. 있잖아. 원금 보장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주식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종목 말고도 굉장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ETF도 있을 수가 있겠고, 스펙주도 있고, 아니면 뭐 리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내가 혼자 막 인터넷 검색하면은 이해도 안 가고 어렵단 말이야. 쓸데없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제가 하나씩 다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내용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스펙주는 공모가가 싹 다 2,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모가 아래 가격 또는 2,000원에서만 사면은 나중에 얘가 정말 망하더라도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2,000원 플러스 시중금리보다 약간은 낮게 은행 이자까지 챙겨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카더라가 터지고 정말로 얘가 누구랑 한다더라 이런 기대감이 나왔을 때 얘네가 갑자기 쏴요. 이렇게 3,135원. 예전 같은 경우에는 8,000원, 만원도 굉장히 좀 쉽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부터 이 스펙주도 야, 너네들 상장시킬 때 좀 규제를 강화를 해야겠다. 해서 예전에는 10개 중에 9개가 상장을 했으면은 지금 막 6개, 7개만 상장을 하고 3, 4개가 그래도 상장 폐지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은 기다리기도 싫고 기다렸는데 이 3, 4개가 될까봐 투자 관심도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래도 뭐 얘네가 지금 보장해 주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합병 대상자가 대여에 속할 때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꿀팁들을 활용을 해서 추천을 나갈 때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좀 하나를 제대로 먹어야 시드도 이제 좀 휙휙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 1번, 제 최애 종목 펩트론 계속 좀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 거고 이제 매매도 타점도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 스펙주 중에서도 하나 이제 골라서 내년 준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간중간 이제 일정 매매 주는 애들 있잖아. 한 달 기다려서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엔캡 먹었듯이 전환사채 매매라던가 아니면은 유증 매매 이런 일정 매매를 통해서 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매를 좀 이어갈 거기 때문에 저 차티스트하고 같이 포트를 좀 꾸려가고 싶습니다. 정말 2025년은 이 시드에 영어 하나는 더 붙고 최소 3배, 4배 만드는 한 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3415-7739 번호로 다 같이 2025, 2025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는 1번 보냈습니다. 펩트론 보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2025 하나씩 보내주시고 남겨주세요. 이제 영상을 보시고 생각이 이게 진짜 사기가 아니구나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2025로 취합 한번 하고 이분들께만 이제 어떤 스펙주를 사야 되는지 공유를 드릴 거예요. 타점이 왔을 때. 자, 그래서 스펙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25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이제 저에게 1번 보내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분들 중에는 제가 이벤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될 수도 있겠고 크리스마스니까 뭐 케이크 쿠폰이 될 수도 있겠죠. 미리 보내주신 마음이 감사한 걸 알고 여러분들도 이분들이 1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1번 안 보냈는데 이 영상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께 한 번씩 속으로라도 좀 고마워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에 이제 스펙 영상을 찍을 때는요. 이제 스펙주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때는요. 이 주간사 관련해서 성공 사례 어디가 좀 많았는지 그리고 한번 이제 터질 때 정말 큰 대여를 많이 낚아온 주간사가 어디인지 한번 이제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쉽고 좀 간단하게 스펙주 총정리를 한 번씩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교육 영상이 좀 마음에 든다,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건 말고 나는 뭐 유증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무증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전환사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시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잘 모르시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투표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공시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무상증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상증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전환사채 공시 있을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 우리 보호예수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다섯 번째가 수주, 우리 공급계약 여기에 대해서도 있을 거기 때문에 1, 2, 3, 4, 5 중에 뭐 특별하게 좀 궁금한 게 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오는 걸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영상 끝나기 전에 이제 펩토론 한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주가 상승폭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가 83,600원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줘야 되는 라인은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어. 이 라인 안 깬다고 했잖아, 이 라인. 여기 잘 지키면서 이 구간에서 여기 매물 소화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펩토론에 대한 내용 분석은 제가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리고 나오기 전까지는 며칠 동안은 최대한 차트 위주로 풀어드리면서 그동안에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도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펙주 이제 인터넷에 쳐보게 되면은 막 단점도 많다, 장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점이 단점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단점이라고 해봤자 뭐야. 오래 기다리는 거. 기다린 거에 비해 수익이 작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면 어때요? 뭐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이런 게 허다한데 사실상 저는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 매매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느리더라도 앞으로만 가는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멋진 2025년 계좌 수익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오마카세 같이 딱 맞는 브리핑, 마법 같은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